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또 한 명의 한인 시의원 탄생을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내 모든 공립학교에 무장 보안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경 장벽을 추진하는 국토안보부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의 유리한 판결이 남에 따라 하나의 정치적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해튼 페인스테이션에 폭발물 탐지기가 설치됩니다. 미국 명문대학의 수업료가 잇따라 인상되고 있어 일부 대학의 등록금이 7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또 한 명의 한인 시의원 탄생을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한인들의 정치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월에 있을 예비선거에서 다수의 한인들이 시장과 시의원직에 도전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달 사망한 조셉 테스타 시의원의 후임으로 기대했던 폴김 교육위원회 시의원 지명이 무산됐습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위에는 만장일치로 요란다 라코비노 전 시의원을 후임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명이 확실시되던 폴김 위원의 탈락은 올해 6월 펠팍 시장 예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펠팍 시의원 2석의 과반을 한인이 차지해선 안 된다는 일부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가오는 시장 선거에 크리스 정 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한인 정치력이 더욱 커져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의 재선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김 위원은 이번 시의원 지명에서는 멀어졌지만 6월 치러지는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버겐 카운티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라며 남은 교육위원 임기를 성실하게 마치고 다음 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장남인 앤소니 로튼도는 조만간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에서 일하기 위해 펠팍 교육위원장 자리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프리우 위원이 교육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은 어제 타운 의회에서 타운 내 모든 공립학교에 무장 보안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외에도 뉴저지 몇몇 학군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뉴욕에서도 학교에 무장 보안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타운 의회는 27일 학군 내 공립교에 무장 보안 요원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정부는 학군 교육감 등과 학교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최근 의견을 같이 했으며 보안 요원 규모와 배치 시기 등이 최종 결정되면 이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팰리세이드 파크 내 얼리 차일드후드 초등학교, 린버그 초중학교, 팰리세이드 파크 고교 등에 조만간 무장 보안 요원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외에도 북부 뉴저지 시카커스 학군과 중부 뉴저지 이스트 브런스윅 학군도 무장 보안 요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안전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무장 보안 요원 배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욕주도 모든 학교에 무장 보안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 전역의 학교 1,400곳에 무장 보안 요원을 배치하려면 약 12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각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는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보안 요원 배치를 새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플로리다주 고교에도 무장 보안 요원이 있었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다며 총기 규제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연방지법은 국경 장벽을 추진하는 국토안보부에 환경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 불법이라며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에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토안보부가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하나의 정치적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디에고 연방지법 쿠리엘 판사는 국토안보부에 의한 웨이버 조항의 사용이 헌법상의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국경 장벽을 건설하면서 적정한 환경 영향평가 등의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경장벽 신제품 모형 건립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국경장벽 건설이 퀴노 체크무늬 나비 등 멸종위기 동물의 생태를 파괴하는 등 환경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껏 고무된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법원에서 판결과 함께 큰 승리가 왔다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됐고 미국은 국경 보안을 다져야 한다는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에 폭발물 탐지기가 설치됩니다. 사람의 몸을 수색하게 되는 이 폭발물 탐지기는 LA 등 대도시에 이어 뉴욕에서도 시범 운용됩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펜스테이션에 폭발물 탐지기를 설치해 시범 운용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이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뉴욕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타임스퀘어 전철역 내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난 후 연방교통안전청 TSA에 이 같은 폭발물 탐지기를 펜스테이션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TSA는 현재 LA 지역 지하철역 등 일부 도시의 대중교통시설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철역 폭탄 테러 이후 슈머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필요한 곳이 뉴욕시라며 TSA의 펜스테이션에서의 시범 운영을 촉구해왔습니다. 폭발물 탐지기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거나 몸에 부착하고 있는 각종 폭발물을 감지해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금속과 비금속 물체 모두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의 수업료가 잇따라 인상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부 대학의 수업료와 기숙사비, 식비를 합한 연간 등록금이 7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넬대는 학부 수업료 3.75% 인상을 포함한 2018-2019 학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료와 기숙사비, 식비 등을 합친 연간 등록금은 6만 9천 달러를 넘어섰으며 여기에 기타 비용을 추가하면 1년에 7만 달러가 넘게 됩니다. 한편 마이클 코트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이번 예산안에는 큰 폭의 재정 보조 인상 계획도 포함됐다며 재정 보조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넬대 재학생의 절반가량은 재정 보조 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 수업료 인상이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아이빌리그인 브라운 대학도 2018-2019 학년도 수업료를 전년보다 4% 오른 54,32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운 대학의 총 등록금은 전년도에 67,439달러에서 7226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컬럼비아 대학은 이미 7826달러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프린스턴이 62,822달러로 가장 낮았습니다. 마리화나와 관련돼 뉴욕시에서 체포되는 사람의 대다수가 소수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종차별적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리화나 소지 흡연 혐의로 체포된 약 17,500명 가운데 86%가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였다고 뉴욕시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인종차별적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마리화나 관련 불만 신고가 접수된 곳이 대부분 유색인종이 밀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체포된 사람도 대부분 유색인종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18살에서 25살의 응답자 중 백인과 흑인은 똑같이 3분의 1가량이 지난 1년 동안 마리화나를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마리화나 관련 체포 건수는 2013년에 비해 무려 40%나 감소했는데 이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이후 25g 이하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 적발됐을 경우 체포하지 말고 소환장을 발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전히 체포 대상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봉지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재활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리즈 크루거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상원에 공동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쇼핑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봉지에도 소매업체에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닐봉지 사용은 금지하지만 음식을 담거나 야채, 육류의 포장과 저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비닐 용기의 사용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소매업체에서 종이봉지에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요금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최저 10센트에서 최고 25센트로 상하한선을 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비닐과 종이봉지를 유료화하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해 주정부와 의회에서 시행을 저지한 바 있어 이번 법안에서는 푸드스탬프 등 식료품 지원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는 이 요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주 하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의회의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간 23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농어촌 영어봉사 장학생에 지원할 재외동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항공료와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영어 봉사 장학생은 재외동포 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영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한국의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봉사 장학생들은 주말에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게 됩니다. 대상은 미국을 포함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시민권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했거나 재외동포 영주권자의 경우 1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육활동 유경험자, 영어 관련 전공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2018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농어촌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주 15시간씩 학생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항공료와 매월 150만 원의 장학금, 숙소, 건강보험료,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4번에 걸쳐 모집을 실시하며 지원자는 토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해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에서 1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자동차 연평균 보험료는 $1,58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지브라가 미 전역의 차량 보험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뉴욕주의 차량 운전자들이 부담한 보험료 평균 액수는 $1,582로 전국에서 1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는 평균 $1,679로 전국에서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차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뉴저지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1,427로 2011년에 비해 20%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도시와 주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주는 노스캐롤라이나주로 한 해 평균 $865로 조사됐고 보험료가 가장 비싼 주는 미시건주로 한 해 평균 $2,610로 조사됐습니다. 보험료가 가장 비싼 도시로는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가 한 해 평균 $5,414로 1위, 보험료가 가장 싼 도시 1위는 평균 보험료 $774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윈스턴 세일럼이 차지했습니다. 보험료가 가장 비싼 자동차 모델로는 벤츠, BMW, 렉서스와 같은 중형차로 한 해 평균 최고 $3,541의 비싼 보험료를 내며 저렴한 자동차 모델로는 혼다 CR-V로 한 해 평균 $1,317를 보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남가주 일대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는데요. 특히 감기는 물론 혈관성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면서 한인들의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평균 10도 이상 기온이 급감하고 있는 요즘 같은 때에는 각종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지병이 있는 환자들에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평소 질환이 없는 건강한 한인들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엔 무리한 새벽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벽이라든지 날씨가 추울 때 외출을 하다가 아니 밖에서 운동을 하다가 뭐 심장혈관, 관장동맥혈관이 수축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협심증, 그다음에 이제 심장마비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추위로 인한 그 내과적인 합병증이 되겠고. 고혈압이나 협심증 등의 질환이 있는 한인들은 더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겨울철 체온 저하는 혈관의 갑작스런 수축을 야기해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울철 감기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위생 관리는 물론 스트레스 조절이나 충분한 수면 등 개인 면역 관리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활동은 물론 실내 위생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곰팡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바로 기관지 천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실내에 어떤 곰팡이가 있다든지 어떤 비가 샌 자국이 있다든지 이제 그러면 빨리빨리 그때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진드기나 곰팡이 등은 찬 공기에서 번식이 억제되는 성향이 있는 만큼 겨울철에도 적절한 환기를 통해 집안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시가 디즈니사 애니메이션 영화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을 코코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길세디오 LA시 의원은 오늘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의 리언 크리치 감독과 아역 배우 앤서니 곤잘레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코코의 업적과 다문화성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2월 27일을 코코의 날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Yeah, it's so important for movies to reflect the society we live in, and it's so important for children to see themselves represented on screen so they understand that they belong. And so I think films like Coco really bring that home. 코코는 라틴계 캐스트로 구성된 최초의 애니메이션이며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중국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2018 골든글로브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3월 5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유력한 애니메이션 작품상 수상작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코는 음악가를 꿈꾸는 소년 미겔이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모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마이어 핸더슨 홀 군기지에서 어제 의심스러운 우편물이 배달돼 이를 열어본 11명이 몸에 이상을 느꼈으며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소방국은 트위터를 통해 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과 39억 달러 규모의 대통령 전용기 도입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차세대 에어포스1은 2대의 보잉 747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까지 새 전용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회 미 북동부 지부는 어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차기 회장에 출마한 민경원, 황재원 두 후보 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이어지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의원단 구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3일 플러싱 루즈벨트 애비뉴와 백사 스트리트 건널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한인 여성 이모 씨는 현재 퀸즈 엘머스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 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56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2도, 섭씨 영상 7도. 금요일은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바람이 약간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